오늘은 3회차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바질러님과 김기혜 작가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접속해주신 QR코드를 통해서 질문들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가지 선별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질러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과질러라고 하고요. 마침 제가 앉아 있었는데 연극 전에 뒤에 계신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궤도 아니야? 이러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뭐야? 이러셨는데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합니다. 저는 과질러고요. 오늘 짧은 시간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기혜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리소설이랑 과학 에세이를 쓴 김기재라고 하고요. 원래는 다큐멘터리에 있는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과학에 빠져들게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오늘 뮤지컬 공연을 우리가 다 함께 했잖아요. 자, 소감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질러님부터 간단하게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회자님이 어제 저한테 요청한 게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지 했는데 뮤지컬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울고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주인공이었던 베어나 그다음에 울프가 어떻게 바다의 오염을 막으려고 막 울부짖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 과젤라라고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대전에서 독성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 연구원입니다. 뇌과학 박사고요. 저도 실제 이런 환경 오염 물질에 의해서 뇌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막 울부짖는 마음으로 오늘 보면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재님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뮤지컬 루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기를 먼저 보고 감상평을 쓰던 게 아니라서 연기를 이렇게 잘하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 생각보다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잘 봤는데 요새 해양 오염이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자연을 좀 보호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가 많은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배우님들께서 멋진 뮤지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오늘 딱 보면서 제일 임팩트 있던 게 그 장기한 느낌의 그 뮤지컬 넘버가 너무 와닿았고 두 번째는 그 스타벅스 드링크 프라푸치노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계신 그분께서 굉장히 춤을 열심히 추시면서 하는 그 활동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거를 잘 놓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한번 기억하시죠? 그렇죠? 도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감상평 그리고 원고에 대해서 먼저 자문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자문 내용이라도 달라진 점이 좀 분명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가슬라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달라졌던 게 좀 마지막에 원래는 그 불로 변한 그 배어의 모습을 하고 한 단어가 더 있었어요. 자기를 태워달라고.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게 왜 빠졌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사이만 하신 예. 겁니까?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 불 껍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보게 되면 불 껍데기를 잘게 갈아서 이렇게 화학물질을 만드는 다음에 그 해양에 있는 쓰레기 중에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해양 쓰레기의 한 80에서 85%가 플라스틱인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재활용을 많이 하거나 수거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새롭게 만드는데 석유로 만드는 화물질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대신에 불 껍데기를 이용하면 그걸 새롭게 재활용하는데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 2년 전부터 그게 알려져 있고 실제 사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불 껍데기를 태운다 이게 진짜 의미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오픈 채팅을 보니까 굴이 좋은데 굴님이 나가셨다고. 왜 나가셨을까요? 아마도 해양 오염이 발생해서 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겠죠. 굴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우리 모두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기혜 작가님께는 좀 색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극을 보시면서 좀 가장 꽂혔던 문장이나 아니면 가장 애설펐던 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짓을 덮으려고 해도 진실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로 신께서 존재하시고 아니면 이 우주 자체가 어떠한 과학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거짓을 덮으려고 해도 기록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꾸 사장님께서 모르신 척 했잖아요. 덮으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사후세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주가 돌아간다면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문제일 텐데 왜 모르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오픈 채방에 구리조아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이게 인상 깊은 나도 그게 제일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인상 깊은 구절 있다면 더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이셨나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뮤지컬 울프는 이 중에서 해양 오염에 대해서 다룬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기혜 작가님께서 사전에 자문 주신 내용을 보면은 버리는 쓰레기를 먹고 박테리아나 플랑크톤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호프만의 풍경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하셨는데 해양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해양 오염이 해양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플랑크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다 생물들한테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심각하면 어떤 종은 멸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저희 인간들이 먹는 식탁 위에 오염된 물고기나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들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쌓이는 플라스틱 양도 상당하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과질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해양 오염이 인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반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제 신경과학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 대전에서 실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서 만드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 예를 들어서 쥐가 자기 태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산모인 상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난 다음에 태어난 그 새끼 쥐의 지능을 테스트해봤는데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행동들이 정상쥐에 비해서 일종의 그 자폐 스펙트럼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했던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모 상태, 그 어린 태자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정상의 성인인 경우에도 그런 많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뇌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있으면 논문이 게재가 됩니다. 이제 그게 나오면 또 이제 뉴스화돼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 있고 뭐 해양에 쓰레기 많고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세요. 저는 이 뮤지컬에서 얘기하는 거 이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위험한가? 이런 부분이 확 와닿지가 않았을 텐데 아마 과학자로서 또 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내는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아 진짜 심각하네? 이게 단순히 생태계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오는 문제네? 라는 게 조금씩 인식이 좀 됐으면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픈 채팅방에 있는 질문을 김기혜 작가님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김기혜 작가님이 만약 주인공 울프였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을 것 같나요? 대중들에게. 일단 아까 그 술집이었나요? 뮤지컬하는 장소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대중들은 이제 자극적인 걸 원하고 사실보다는 이제 꾸며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원한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울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연극 배우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연극 배우가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런 또 스토리가 갑자기 재밌으면 되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다라고 하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하라고 했을 때 느꼈을 때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가장 유명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설득을 좀 시키는 게 어떨까. 인플루언서가 돼서 충분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인가 좋은 다 좋은 말씀, 말씀이에요. 다 좋게 들립니다. 여기 저한테도 여쭤보셔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울프라면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냐면 저는 일단 마찬가지로 과학자다 보니까 이제 논문이나 진짜 과학적 사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게 또 뉴스화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도 할 거고 또 제가 커뮤니케이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대중들이랑 가까이 가서 제 연구 결과가 또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를 좀 더 쉽고 좀 더 어려운 거를 잘 풀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 울프처럼 계속 울부짖고 베어처럼 정말 낮은 곳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뭐 저변에서나 아니면 위에서도 열심히 다방면으로 좀 활동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배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과학 뮤지컬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오염과 또 환경 문제를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과학 이런 콘텐츠들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또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이거 답변 드려도 될까요? 노로바이러스 주인님이 최근에 수온상승이나 오염수 방류에도 바다에 큰 문제를 끼치고 있다고 하던데 바다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 이러잖아요. 저 아까 또 뮤지컬에서도 나왔는데 그 플라스틱들 다 갖고 나왔잖아요. 특히나 그 플라스틱 빨대 이게 그 바다 거북 코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이 그걸 구출하는 영상이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그냥 물리적으로도 이런 해양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위험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들고 계시면 네이버에 한번 종이 빨대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5배에서 6배나 더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기사가 나왔고 그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뭐 이산화탄소 발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생물체의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2배에서 3배 또는 많게는 8배까지도 많아진다는 기사가 있으니까 오늘 꼭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디 기업에서 버리고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개인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쓰려고 하고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도 이제 쓰지 마시고 입에 그냥 대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매표소에서 보시면은 텀블러 할인이라는 할인이 있어요. 텀블러를 지참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해드리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을 다루고 있는 뮤지컬이다 보니 이런 쪽도 신경 써가지고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과제관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김기혜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 해양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 바다가 단순히 그냥 원자가 뒤엉킨 용액이 아니라 그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거든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유기체요. 네, 유기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바다뿐만 아니라 제2, 제3에 있는 다른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이런 바다들도 아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마음에서 알로에로만 만든 친환경 세탁 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제품들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해양 오염과 그리고 환경 오염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주라님께도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아니면 이번 주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주말에 보내는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하나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 또 하나를 더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요 앞서 얘기했던 미세 플라스틱 연구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연구하면서부터 진짜 정말 불편한데 텀블러를 쓰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실제 제 눈으로 봤다 보니까 위험한 걸 알다 보니까 제가 아이가 14개월이에요.
14개월 키우고 있는데 아이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고 싶어가지고 플라스틱 그 물건들은 다 안 쓰고요. 뭐 유리나 아니면 자기로 써요. 불편해요. 무겁고 자칫 잘못 넣으면 깨져요. 그래도 안 써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내가 습관화를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텀블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플라스틱을 쓰게 됐을 때 이거 말고 다른 거 쓸 수 있는 거 없을까라고 한 번 정도 생각하는 한 3초의 시간? 이런 거를 한번 습관화 들여보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플라스틱 위험하거든요. 저 여기서 울부짖습니다.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꼭 뉴스 같은데 플라스틱 나오면 한번 기사 한번 눌러봐 주시고 우리나라 과학자든 아니면 해외 과학자든 미세 플라스틱 무시무시 한다라는 기사가 있으면 꼭 눌러서 한번 봐주세요.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해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연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실천하는 태도가 먼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관람객분들께서 오픈 채팅방에 남긴 질문을 보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공연에 대한 내용, 공연에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점, 또 주인공을 양치기 수련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사회를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고 옆에 계신 분들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작가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어렵지만 공연 타겟층이 어떻게 될까요? 어제와 그제도 공연을 진행했었는데요. 아이들도 같이 오는 가족 단위에도 많이 왔었고 또 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많이 오셨어요. 혹시 이러한 뮤지컬 울프를 오늘 보셨는데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다면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신지 먼저 바질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과학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연구자들이 좀 와서 이런 연구를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연구자들 입장에서 논문을 내고 어떤 결과물을 내서 이렇게 발표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대중들한테 알려주고 사실 그냥 단순히 뉴스나 어디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러한 그 뮤지컬 울프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90분간의 시간 동안 공연을 보고 감정적으로 와닿고 근데 그 안에 또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자가 연구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융합 콘텐츠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과학 융합 콘텐츠를 경험을 해봐서 내가 과학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기혜 작가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연을 누군가에게 추천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나요? 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제 친구들이 그 물고기를 같이 기른 적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수까지 키워가지고 불가사리나 혹시 니모라고 아시는지 니모를 찾아서 나오고 그 니모를 진짜 길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본다면은 좀 심각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완 그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 이거 키우시는 분들한테 꼭 봤으면 좋겠다. 저도 예전에 키웠었거든요. 키웠는데 못 키워가지고 그 물고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우울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잘 키우고 싶었는데 내가 잘 관리를 못해서 죽인 거 아닌가. 진짜 그러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데 와서 뭐 바다 이야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우리가 키우는 일반적인 물고기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한번 실수나 실패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외부 어떤 이런 환경적인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처음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봐가지고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좀 그냥 한 번에 뭐 내가 잘못했거나 그냥 실수했거나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후에 내가 벌어지는 상황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보는 게 좀 저 스스로 좀 의미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 작가님이시잖아요.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등장인물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울프, 네. 그리고 스네이크, 베어라고 하는 인물들인데 또 인물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네. 혹시 이러한 등장인물의 인물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지 유추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베어 같은 경우에는 딱 생각났을 때가 남극이랑 뭐 북극의 그 해수면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 곰들이 많이
석고서 일했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스네이크는 어떨까요? 스네이크는 제가 바다에서 사는 뱀이 있다고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쵸, 바다뱀, 뭐 아나콘다 네. 이런 게 있죠. 제가 이 작품을 보게 됐을 때는요, 이제 울프 그리고 베어, 스네이크잖아요. 스네이크라고 하면은 한글말로 뭐죠? 뱀이죠. 뱀같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현실에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고, 베어는 이제 곰처럼 신념은 있지만 조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좀 강단 있게 이야기하는 인물이고, 울프는 양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는 거짓말쟁이 나오는 이미지로서 그런 아이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지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뮤지컬 제목에 울프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였던 건 베어였고, 그리고 울프는 거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계속 90분 동안 보면서 왜 울프일까 했을 때 그 울프가 저희랑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베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그 TV 속이나 기사 속의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 스토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울프라는 이름이 이런 그 제목으로 한 거에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이번엔 과지로님께 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환경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아래쪽 질문이 너무 와닿아서 네, 이거를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네. 부끄러운 어피치님께서 과질님께서 연구하시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나 생물에 해롭다고 느끼신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 주변 연구자들이 다 이랬어요. 뇌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못 들어간다. 왜? 뇌에는 굉장히 튼튼한 혈관 장벽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치료 약물도 못 들어가요. 통과를 해야 임상에 넘어가고, 그게 통과 못해서 뭐 약물 개발이 뭐 이제 실패를 끝내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튼튼한 장벽이 있으니까 뭐 안 들어갈 거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박사 후에 이제 연구하는 기관에서도 그 위에 있는 연구 책임자분도 안 들어가 미세 플라스틱 이랬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뇌에 들어간다는 논문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기뿐만 아니라 성인에도 들어가고, 벌써 또 최근 뉴스에도 또 나온 게 분석했던 사람 뇌나 이제 동물 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 발견이 됐다. 전체 함량의 0.5%가 플라스틱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눈으로도 봤고 뉴스로도 나왔는데 와,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이거를 전달이 안 되는 거에 더 정말 막 불안하고, 나 오늘 여기 울프 와가지고 꼭 이거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 저 사람 미세 플라스틱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미세 플라스틱을 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 네, 미세 플라스틱 자체도 위험하고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들어간 첨가제들이 있어요. 그게 화학물질이 되거든요. 석유로 만든 화학물질. 그것도 몸에 안 좋아요. 보통 과불화 화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 꿀팁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편의점 갈 때 편의점 앞에 생수병 이렇게 쌓아놓은 편의점들 있잖아요. 거기 생수 사 먹지 마세요. 왜냐면 그게 햇빛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페트병 안에 있는 과불화 화합물이 용출되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그 뒤에 뭐 냉장고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용출된 상태의 생수를 드시는 거예요. 적어도 편의점에서 생수 샀는데 바깥에 지금 구비되어 있는 이 편의점이나 그 다음 블럭 가서 사세요. 네, 저는 그걸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차의과대학교의 조혜인 교수님이 그 과불화 화합물 세미나 하시면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 꿀팁들을 몇 가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수님 피셜이라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질문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왔지만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벌써 30분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혹시 질문들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다 톡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김기혜 작가님부터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해양오염이 진짜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연구 보고 환경오염을
좀 그만하도록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계속 미스 플라스틱의 미친놈이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러한 과학 융합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연극, 뮤지컬 아니면 전시 등 간에 과학과 다양한 어떤 분야들이 융합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과학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뮤지컬 울프가 그 계기 중 하나이지 않을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뮤지컬 울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질러님과 김기혜 작가님을 모시고 해양오염이 해양 생태계와 인체의 건강,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해양오염과 환경오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내일의 바다는 분명 보다 푸르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맑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